안녕하세요.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. 방금 배추에 약을 살포했습니다. 현재 시간 오후 4시 40분 50분 다시 됐네. 5시. 보시다시피 벌써 구름 속에는 해가 서쪽 하늘로 가고 있습니다. 저는 늘 이렇게 해질녘에 저는 약을 칩니다. 해질녘에. 오늘은 이렇게 구름이 있어가지고 조금 땡겨쳤어요. 오늘 제가 약을 살포한 이유는요, 저는 원래 이번 비 그치고 구름 지나가고 한 목요일쯤,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방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결구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쌈을 완전히 싸기 전에 방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방제를 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요 상태는 약을 쳐도 약이 들어갑니다. 근데 요게 이틀만 지나면요 덮입니다. 이쪽 이풀이하고 이쪽 이풀이가 반갑습니다 하고 만나요. 악수를 합니다. 그러면 이 속에는 약이 안 들어간다. 그러면 이 안쪽에는 이 겉잎이 보하는 과정에서 계속 잎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쏙잎, 금노랑 배추가 생깁니다. 지금 이렇게 푸른색들은 나중에 다 벗겨낼 것들이고요. 벗겨낼 것들이고, 요 속에 있는 것들은 한두 개 붙여가지고 김장을 하든지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방제는 잎들은 대부분 벗겨내거나 아니면 이제 아직도 10월 7일이고 수확하려면 11월 한 20일쯤 수확을 하잖아요. 그러면 한 40일 남았습니다. 그러면 수확 안전기간도 충분하거든요. 지금 묻어놓은 약들은 분해가 되고 이제 한 이틀만 지나면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고 쌈을 싸버리거든요. 이럴 경우에 여기서 지금 쌈을 싸고 있잖아요. 벌써 만나가지고 이런 경우 약이 안 들어갑니다. 하지만 제가 살짝 약들을 밀어넣어서 약을 넣었어요. 왜 그런가 하면 요 시기에 이제 안쪽으로 진딧물이나 파반나방이 들어가고 배추잎의 유충인 청벌레가 들어갔다.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쌈을 쌌잖아요. 벌써요. 마주보고 손잡았잖아요. 이렇게. 자, 우리 속에 있는 쏙잎을 보호하자고 손을 서로 잡았어요. 이렇게 겉잎들이. 이 상태에서는 이 안으로 약을 쳐도 천없어도 안 들어갑니다. 그럼 꼭 이맘때 되면 이제 묻는 분들이 있어요. 한 4, 5일 지나면요. 배추에 보니까 벌레가 보인다. 진딧물이 보인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벌써 쌈을 쌌습니다. 이런 경우가 지금 질문이 들어요. 그러면 쌈을 한두 장 쌓는 경우에는 그때는 양이 많으면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. 대농들은요. 또 대농들은 그렇게 놔두지도 않습니다. 근데 텃밭농들, 특히 주말농들 괜찮을 줄 알고 주말농장에 가봤더니 벌써 쌈을 쌌더라. 그러나 이렇게 한두 장 쌓는 경우는요, 그때는 좀 불편해도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좀 덜씨주면요, 이렇게 열어주면 여기 열립니다. 다시 또 쌈을 싸요. 이렇게 요 정도로 열어놓고 난 다음 요 살이 약 들어가잖아요.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. 하지만 벌써 2장, 3장, 4장 겹쳐가지고 쌈을 쌌다. 그럴 때는 솔직히 힘들다. 솔직히. 이렇게 요 정도, 한두 장 정도는 벌써 한 장 쌌고 얘도 싼 상태잖아요. 그죠? 굽었으니까 1장, 2장, 3장, 4장, 벌써 5장이 서로 간에 이렇게 안에 쏙잎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 이러면 이제 햇볕을 한 방울 안에는 엽록소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야지 엽록소가 형성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저 안쪽에 있는 배추들은 그 쏙잎은 쏙노랑 배추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결구가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알찬 배추의 출발점입니다. 그래서 배추는 정식을 하고 한 35일부터 40일이면요 이렇게 쌈을 싸버립니다. 그거를 전문용어로 결구한다. 즉 배추는 기도하듯이 두 손을 이렇게 마주 본다고 해서 포합형이라고 합니다.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듯이 모아진다. 포합형. 그렇기 때문에 방제 적기가 요때입니다. 요때 진딧물, 파반나방, 청벌레 이런 걸 방제 못하면요 나중에 대참사입니다. 이제 김장을 하려고 자신감 있게 나 농사 잘 지었어 하고 집에 이제 배추를 이제 딱 잘라가 가져갑니다. 그럴 때 이제 사모님한테 혼나고 안 혼나고 차이가 그래요. 딱 잘랐을 때 안에 진딧물이 까맣게 깎였다. 아니면 벌레가 막 돌아다닌다. 이러면 이제 한 소리 듣죠? 한 소리 듣습니다. 이렇게 지금 쌈을 싼다. 포합형. 요 상태는 살짝만 이렇게 벌려줘도 약을 칠 수가 있으니까요. 요 정도 되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벌어집니다. 이렇게 너무 딱딱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요 정도만 벌려가지고 약을 치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요 다음날 가면요 다시 모아집니다. 이거 큰 배추 만들려고 벌레 절하익 하는데요,
벌레 본들 다음날 다 다시 모아지고요. 또 벌리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벌리면 밑에 봐야 소리가 딱 났다. 그러면 상처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물연병이 생길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. 하지만 나는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벌써 주말 농장에 가보니까 쌈을 쌌다. 이럴 때 한두 장 정도는 이렇게 벌리면 속에 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출이 된다. 그거는 되지만은 벌써 여러 장 해가지고 하기 힘들다.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층발이 있어요. 먼저 싸는 것도 있고 아직 안 싼 것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이런 경우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. 이렇게 이런 경우 또 치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덮어서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 그냥 쳐놓고 나중에 김장할 때 절반 딱 잘라가지고 이제 깨끗한 것만 그래 김장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배추는 제가 초기에 약을 많이 쳐주라고 그랬잖아요. 이렇게 지금 초기 이럴 때 열심히 쳐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쌈을 싸버리면요. 약을 거의 안 쳐도 됩니다.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진딧물은 기어다니기 때문에 틈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쌈을 싸더라도 10월 한 15일 좀 추위가 오는 이 진딧물도 이제 아주 추우면 활동을 안 하거든요. 또 여기 가서 또 산란도 안 해요. 날라다니는 것도 없다 보니까.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는 저온 다습할 때 특히 가을 장마가 오면 또 녹균병이 올 수 있습니다. 배추는 녹균병 오니까 녹균병 약하고 진딧물 약은 그 이후에도 좀 쳐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쌈을 싸더라도 진딧물은 추우니까 요 사이사이가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요 쌈을 2개, 3개, 4개, 5, 6개까지 딱 잡아줬을 때까지 약을 쳐주셔야지. 그러면 이제 요 겉잎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공장이다. 즉 햇빛 광 에너지를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, 즉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탄수화물이 있는 온이 그 알배추로 이제 영양분이 옮겨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잎들은 수확할 때까지 건강해야 된다. 잎이 뭐 황화돼 가지고 누렇게 변한다든지 중간중간 녹균병이 걸려 가지고 뭐 보기 쉽게 마르는 부위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거 안 좋은 겁니다. 그래서 10월 한 20일까지 한 10월에서 20일까지는 결구가 되었더라도 예비적으로 방제를 대주시면 어차피 겉잎은 대부분 따서 버립니다. 그리고도 한 달을 그냥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묻어있는 농약들은 다 분해가 됩니다. 대부분 다. 왜? 이제 가을에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요. 아침에는 오전, 늦게는 12시까지 안개가 안 거칠 때가 있어요. 아침 이슬 오고 안개 끼고 하면요. 늘 배추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온도 떨어져 있고 젖어 있다. 즉 저온 다습하잖아요. 그럴 때 방제를 안 하면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기는 녹균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. 왜? 비는 안 왔지만은 안개, 이슬은 하루 중에 10시, 11시까지 덮여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하늘에 쨍 거쳐가지고 갑자기 쫙 말라주거든요. 그러면 오후에 또 빛을 봐가지고 또 광합성 작용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교차가 심한 시기 때문에 이때는 수분이 많습니다. 비가 안 와도 수분이 많다. 그렇지만 비가 안 와서 많은 수분과 토양 수분은 다르다. 토양이 건조할 때는 무조건 물 주기 하셔야 됩니다. 예. 이게 왜냐면 와서 보면 늘 젖어 있다. 물이 많겠지. 그건 아니다. 그건 이슬과 안개 때문에 그런 거지.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결구가 안 된다. 이 시기에는 물을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다. 그래서 병충해 방제, 물 주기 필수. 그리고 그름빨이 모자란다. 그러면 이런 흙골에 좀 뿌려 주셔야 됩니다. 저는 여기 이제 풀난다고 이렇게 대충 덮었는데요. 저도 비료 뿌릴 때는 여기 있는 고정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핀을 박아놨거든요. 요번에 피만 풀면 뭐 간단하게 또 이렇게 흙골이 해결됩니다. 이렇게 걷어가지고 또 좀 빌어주면 돼요. 지난번에도 제가 2차 추비는 그렇게 줬고요. 혹시 2차 추비, 즉 그런빨이 모자란다. 그러면 이 흙골에 뿌려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거를 흙골에 주면 배추 포기가 너무 멀어서 아예 먹을 수 있느냐? 오늘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. 이게 나무도 그렇고 이런 배추도 그렇고 잎이 나갔는 데까지는 뿌리가 나갔다. 나무도 나무까지 끝까지는 뿌리가 나갔다. 이래 보시면 됩니다. 즉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미세먼들은 나갔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뿌려줘도 여기 있는 이제 그 비료분이 수분, 즉 빗물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수분에서 녹아가지고 산화 변상으로 이쪽이 부족하면 물이 이동을 하잖아요. 이동할 때 비료는 같이 이동합니다. 그래서 수분, 그 뿌리를 통해서 비료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뿌려주시면 되고요. 비료는 금방 뿌렸다고 바로 이게 먹는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뿌려주는 시기를 3차 웃걸음 할 경우에는 늦어도 10월 한 15일, 아주 늦은 경우는 10월 한 20일, 남부지방은 좀 늦어도 되겠죠. 예, 그래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뿌린다고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뿌리는 비료가
토양 속에서 녹아가지고 또 토양 미생물로 인해서 이온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온화된 그런 비료를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겁니다. 우리가 그 밥을 할 때도 쌀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. 물에 담가서 씻어가지고 밥을 하고 난 뒤에 먹는 거잖아요. 비료도 마찬가지다. 그런 이온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그 효과를 못 본다. 그래서 알찬 배추 만들려면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고, 요 쌈을 이렇게 지금 싸고 있잖아요. 벌써 아침과 저녁이 다르네. 제가 오전에 왔을 때하고 지금 왔을 때하고 훨씬 더 벌써 많이 쌌습니다. 즉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, 야간 온도가 10도 9도 떨어지니까 얘들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속에 있는 속잎 배추, 어린 배추 잎을 보호하려고 모아집니다. 또 이게 월동을, 저도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생리적인 특성이 있어요.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아지기 때문에 모아지기 전에 안쪽에 약이 들어가도록, 그리고 혹시 한두 마리 들어갔을 때 그 약이 먹고 습식을 중단하고 죽을 수 있도록 이제 작용기작 28번이나 요즘 새로 나온 뭐 작용기작 30번, 뭐 다토롤 캡틴, 아니면 작용기작 28번에 알타코아, 바이고, 뭐 이런 약들, 그런 약들 한번 해 놓으시면요, 좀 효과가 좀 오래 가면서, 이제 듣고 나면 관계없어요. 이 펄이 한 4장 5장만 듣고 나면 그 안에서 효과 다 빠져도 관계없어요. 그러니까 좀 방지를 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흠안기고 없기를 바랍니다. 매년 이제 요맘때 되면 한 10월 한 10일 에서 한 20일쯤 되면요, 쌈을 다 쌌는데 벌레는 안에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, 저도 방법은 없습니다. 그때는. 그러니까 미리 제가 요 영상 보여드립니다. 결구되기 전에 방제를 필히 해주시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고 건강한 웃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